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 내용도 한번 잘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는 연기금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좀 귀추가 주목되는 주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연기금이 다 했습니다. 연기금이 그동안 네. 이제 지수 폭락 장세를 진정시키는 역할도 했고요. 네. 오늘까지 지수 4일 동안 올랐습니다. 지금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하루 정도 더 시장이 좀 많이 오른 그런 상태인데 이런 지수의 상승장을 연기금들이 다 해낸 것이고요. 일단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 강도가 다소 약화된 부분에다가 거기에다가 연기금의 좀 더 공격적인 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뭐 연기금의 이어서 지수가 장중에 2,500포인트까지 터치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됐었죠. 오늘 종가 2,49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가 동반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4일 동안 올랐고 그리고 21일 평선까지 올랐으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참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괜찮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상승하는 종목 수들이 생각보다 많았고요. 또 시장의 전반적인 질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점에서 올라올 때 막 초저가권의 종목군들이 투기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장세와 더불어서 오늘은 기업의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견조하게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질 그리고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현재의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벌써 나흘째 올랐고요. 여기다 아직까지 정치적인 이슈는 해소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관망 내지는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상태, 개인들까지도 주식을 털고 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연기금만의 매수로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제 판단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연기금만의 매수로 인한 지수의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뭐 시장 분위기는 좀 좋긴 했습니다만 좀 낙관적인 그런 시각을 좀 전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림을 하나 보면서 연기금들의 수급 동향 보면서 시장의 흐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연기금 투자가들의 매수가 상당히 꾸준하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거는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연기금 투자가들입니다. 지금 현재 검정색 선이 연기금 투자가들의 흐름들인데요. 최근에 연기금들은 계속해서 관망세를 기록하다가 올해 8월 정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최근에 지속적인 매수가 강화되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런 가운데 빨간색 선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도 조금 매수하다가 다시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죠. 결국에 외국인과 개인들은 물량을 털고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 매물들을 연기금이 받아내면서 지수의 상승장을 이끌어낸 겁니다. 현재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아직까지 어수선하고 정치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은 상태. 외국인들도 이러한 어떤 컨트리스크적인 부분이 부담이기 때문에 아직도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연기금에 의한 주가 상승세는 연출됐고 여기서부터 정말 많이 간다고 해서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간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세가 계속해서 연출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전망은 일단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외인은 돌아오지 않고 개인이 떠나는 가운데 그래도 연기금이 이번 주에는 증시 소방수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한편 주말에 큰 이벤트가 있는 가운데 다음 주는 좀 이번 시장과 비슷할지 아니면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바로 내일의 단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순환 랠리 계속이라고 주셨습니다. 이번 주랑 좀 비슷할까요? 비슷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아쉽지 않은 것은요. 시장 자체가 이제 저점을 찍었고 좀 올랐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지수가 올라간 상태에서 시장 자체가 뭐 또다시 초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는 시장은 않는 한은 주가가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수익은 충분히 좀 내볼 만한 그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무사할 필요 없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내일 이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치적인 이슈가 되겠죠. 대통령의 어떤 탄핵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가 가장 빨리 마무리가 되는 것이 가장 증권시장의 호재인데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들이 빨리 해소가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장은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증시가
살아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태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의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코스피 지수는 이제 2,350에서 한 2,400선 조에서 저점 찍고 올라갔었죠. 다시 뭐 2,350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지 않고요. 2,400에서 2,450 정도 선에서 저점을 찍고 중간 바닥을 다져가면서 약간의 기간적 횡보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폭락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수의 하방 경직이 전개되는 상태의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일단 최근에 지수가 저점을 찍고 시장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고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 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글로벌 시장은 경제가 좋거든요.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봤을 때 조선 섹터들의 어떤 성장세는 여전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주들의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해서 좀 더 강화되다 보니까 중소형 그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겠죠. 그들 종목들의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이 좀 높다는 부분들을 보시기 바라고, 최근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반등도 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탄력적인 반등세는 아닙니다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주시는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들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좀씩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 자, 오늘도 그동안도 제가 뭐 대바닥, 진바닥 종목을 여러 개 옮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쳤던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크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대바닥, 진바닥을 찍었던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시간을 가지고 접근 전략을 단행하게 되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안정성과 단기적인 수익 창출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 전략을 단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그림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가들은 여전히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여전히 관망 분위기가 좀 더 지배적인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뭐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빨간색 선 코스피 시장을 중심해서는 여전히 매도가 진행됩니다. 매도 강도가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파란색 선이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저점과 고점이 높여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참 드물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도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매매 형태들을 봤을 때 현재 증시가 장기간에 걸친 횡보 장세를 대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겠고, 그렇게 되면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 중심의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가시기 바라고요. 오히려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 장세가 좀 더 강화된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위치에서는 좀 더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종목에 대해서, 중소형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도 당분간은 이 종목 장세를 예상하시는 가운데 저희가 중소형주 위주로 역시 수익을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종목 리뷰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자, 오늘은 시프트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동안 게임주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그중에 이제 시프트업을 참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네. 자, 오늘 드디어 주가가 12%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대바닥, 진바닥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이런 종목이 탄력적으로 가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가자, 뭐 오히려 내년까지도 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주가가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바닥권에 안전한 종목들, 성장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주가가 밀렸고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맥락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걸 가져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번 반등을 통해서는 저는 한 번 정도는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내지는 보여주시기에 절반 정도는 팔아내서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탄력적인 상승까지 그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나는 앞으로 뭐 1년 내지 2년 정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분들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내년에 성장 가치가 있을 것이고요. 전체적인 증권시장이 내년 이후에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길게 본다라고 하면 가져가셔도 괜찮을 겁니다. 다만 현재 시국이 너무나 답답한 만큼 좀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추가적인 반등을 통해서 일부 물량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카카오 게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자, 대바닥, 진바닥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결국엔 대바닥을 쳤던 종목들이 안정적이고 결국에 약간의 등락은 나오더라도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내일 탄핵 정국이 있습니다만 탄핵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에 의해서
기대감들에서 이제 카카오 그룹주가 모두가 올랐고요. 오늘 주가 무려 18% 급등세가 전개가 됐습니다. 13% 급등세가 전개됐습니다. 결국엔 밀렸습니다만 여전히 이 종목도 바닥권입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의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성과 내재 가치 등을 감안하게 되면 역시 끌고 가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는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성장성이라든가 경쟁력이 저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이건 중장기적인 관점이건 한 번 정도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한 번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게 맞겠고 나중에 충분하게 밀렸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매수하셔도 늦지 않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보겠습니다. 중국 ETF 관련주들이죠. 자, 중국에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었던 종목들인데 결국엔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매기는가를 보면서 부양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 때문에 결국엔 주가가 밀렸던 부분들이고 그런 시각 때문에 부양 대책이 좀 늦어진다는 그런 실망감으로 주가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중국 당국에서는 여전히 내년에 좀 더 강도 높은 부양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겠다라고 계속해서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내년 중국의 경기 회복과 부양 체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급락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현 상태에서 약간의 옆으로 기어가는 그런 장세가 좀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번에도 곧바로 가거나 좀 더 옆으로 기어가거나 이런 형태를 말씀드렸는데 약간은 좀 더 기어가는 장세가 진행되고 나서 중기 재반등이 나설 것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중기 재반등이 나설 때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 중국 ETF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쉬어가겠습니다만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자. 단기적으로 좀 나는 좀 빨리 매매하겠다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털더라도 중장기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주겠고 이 종목들은 나중에 또 한번 제가 또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고서 여러분께 잡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 시프트업과 카카오 게임즈는 바닥을 공략하고 나서 저희가 안전하게 일부는 수익 실현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비롯해서 중국 ETF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계속해서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느 쪽에 주목을 하고 계실지 저희 다음 주 발견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SP소프트입니다. 앞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종목들을 좀 많이 보는데 괜찮은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그동안의 힘든 국면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많이 안정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정도의 분위기만 좀 더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종목에 좀 집중하자. 시장, 지수는 신경 쓰지 말고 종목에 좀 집중하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SP소프트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반등과 더불어서 궤를 같이 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인데 그거보다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라이센스 사업의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할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그 사업만 가지고 이 회사가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클라우드 기반 AI 솔루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그에 따른 진출이 시작되는데 이 회사도 거기에 궤를 맞춰가지고 본격적인 클라우드 시장, 인공지능 클라우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인공지능 시장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시장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공약까지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적인 인공지능 시장의 그 흐름은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까지 본격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 속도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경우는 지금부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부 종목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제 바닥을 찍고 움직이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주를 보시는 게 좋겠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옥석을 가리는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자 이제 SP소프트 같은 이런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SP소프트의 이제 펀더멘탈 자체가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지능 사업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될 것이고 거기다 바로 연결고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은 클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한번 맞추시고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1번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뭐 대바닥, 진바닥 종목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완전하게 대바닥을 찍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이제 21평선까지 올라서면서 진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종목인데 미미하게 뭐 완만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은 출렁거림이 좀 더 전개되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찍으면서 점진적인 반대세가 나올 것이고 어떤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시세 분출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이런 종목들 현재 구간부터 매집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자, 오늘 종가 9,030원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정도까지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7,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발견 종목은 SP소프트입니다. 글로벌 시장 기대감과 함께 모멘텀이 더해지면 시세 분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니저님 정말 뭐 이번 주도 여러 가지 공부할 게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네. 저희 시장 흐름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장 마감은 이제 무료 방송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오늘도 뭐 시장인 만큼 제가 장 마감에 무료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관련주들 중에 그 SB소프트 말고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또 인공지능 관련주가 또 있거든요. 무료 방송에서 오늘 녹화를 해놨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중국 ETF 관련주들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중국 ETF 관련주들에 대한 접근 전략 그리고 조선주 섹터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조선 기자재 관련주까지 종목군들을 총망라해서 여러분께 분석을 드렸으니까 자,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녹화 방송 주말 동안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관심이 뜨거운 인공지능 관련주 그리고 중국 ETF와 조선 기자재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